잘 있었어요? 네, 이제 역사, 사망의 역사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4번째, 5번째 시간이 이제 그 예배로 바뀌면서 이제 이어서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을 텐데, 온라인 수업으로는 이제 이번 수업이 이제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혹시 모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과서 27쪽이 교과서 P시고요. 27쪽입니다. 근대적 개혁, 흔히 이제 가보 개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 개혁, 그다음에 이제 명성황후 얘기, 그다음에 을미사변, 그다음에 을미개혁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학년 들어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혼선대원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 다음에 개합화, 그 다음에 이제 위정척사파,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이제 임오군란 이런 내용들 다 했었어요. 그래서 중단을 1단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다 뭐 계속 이거 예전 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좀 어렵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웠던 부분 중에서 최근에 배웠던 거 잠깐 점검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보개혁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제 저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갑신정변,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갑신전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차원이니까 이 부분 알아요 이제 하지 마시고 역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 흥미를 좀 끌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많은 자료들, 그죠? 이런 걸 많이 찾아보라고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전변 얘기할 때 개합화가 이제 분화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온건 개합화, 급진 개합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있네요. 그래서 급진 개합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근대적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일본의 뭐뭇을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잘 유념히 보셨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신전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갑신전변 연도는 1884년, 그죠? 1884년.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그죠? 그래서 이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급진개합화 우정천국, 오늘날에 보면 우체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축하연회에서 정변의 방식으로 일으킨다. 요 정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가 역사적 평가로서 혁명, 정변, 뭐 무슨 운동, 무슨 난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구데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개조 정강을 발표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 갑신전변에서 중요했던 거는 요 바로 텐진조약 얘기를 했었죠. 텐진조약이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을 이제 진압하는 일어나게 되는 발발하는 원인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살펴보면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그렇지만 한계점으로는 일본에 의존했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백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부분에서 갑신전변 이후에 뭐뭐와 뭘까요? 확인 열어보면은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강화도 조약 몇 년도입니까? 1876년도이죠. 876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이제 차지하려고 일본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나라가 계속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오군란, 갑신정변 이때 일본의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을 구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또 영국까지 나오게 됩니다.
영국인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 이거를 거문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조금 쉽지 않다, 어려운 부분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세 경제 침탈과 농촌 사회가 동요되고 있고, 그래서 농촌 사회가 동요되고 있다. 그래서 거문도 사건과 또 연관이 조금 있죠. 그래서 국가와 재정이 궁핍해지고 과도한 세금 부과하고 이제 탐관오의 수탈이 심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곡물 반출로 쌀값이 폭등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방공령이다. 곡식을 방출하는 금지하는 명령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건 2학년 때 배웠던 부분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천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대 교조, 2대 교조 얘기도 선생님이 이제 칠판을 꺼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리에서 집회가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죠? 그 체제의가 이제 만들었는데 동학을 만들었는데 죽게 되죠. 억울한 놈이 여기서 죽게 되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다 억울하니까 그걸 풀어달라 얘기했던 게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 집회 그래서 탐관오의 처벌하고 외세의 배척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확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딱 보면 라고 생각이 나면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이 일어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고부 농민 봉기. 그래서 이제 고부금소 조변갑 횡포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 1차 봉기, 2차 봉기 나누게 되고 1차 봉기, 2차 봉기 사이에 여기 나와 있죠. 예, 청일 전쟁 그죠? 일어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주선 그 당시 전라도의 최대의 도시 전라도 지역의 최대의 도시가 오늘날은 광주이지만 그 당시는 전주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청해 원군을 요청했고 여기에 뭐 이제 들어갑니까? 그죠? 텐진 조약 들어가게 되겠죠. 텐진 조약의 원인으로 청일 군대가 조선에 파병되었고 패정 개혁을 조건으로 전조 하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농민군이 확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집강소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2차 봉기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공주 울금치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이제 주도층이 주도했던 세력이 잡히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됐는데 지도 보면 이렇게 요 지도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반봉건 반외세 민족운동이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가보개혁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보개혁의 배경을 파악하고 그 내용과 의의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한계점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을 이제 가보개혁에서 배울 때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국간섭과 이제 을미사변, 그죠? 이제 어떤 여인이 죽게 되죠? 명성황후가 죽게 됩니다. 을미사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과 아간파천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할 명성황후 이야기 이런 것도 조금 영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고 이제 교과서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가보개혁은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가보경장이란 말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만큼 많이 바꾸게 되고 이 가보개혁의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가 진짜 발전을 했다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갑오개혁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내정 개혁을 강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교정청, 우리 정부가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밑에 나와 있죠. 군국기무처가 이제 갑오개혁의 핵심적인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본이 이제 여기 보시면 1차 갑오개혁에서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일본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의 입김으로 이제 군국기무처를 만들게 되고, 이 기존에 있었던 교정청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면서 서서히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군국기무처라는 게 만듭니다. 이 군국기무처에서 주로 했던 거는 뭐냐면 법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처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홍집의 내각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홍집은 어디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 수신사 기억나십니까? 수신사에 갔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뮤정척사 운동에서 나왔죠. 영남 만인소 사건 일어나게 되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좀 이제 예전 것도 얘기를 할 텐데 하게 되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도 이 수업 들어다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찾아보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때 얘기했었구나 이제 더 알게 되면 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역사적 사건이 이제 고리처럼 딱딱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재밌구나 이런 걸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 내용을 보면 여기 왕실과 국정 사무를 분리하고 과거제 폐지하고 탁제 안문을 설치하고 재정을 일원화하고 신문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제가 허용하고 조언과 연자제, 이거는 이따가 요 내용들은 교과서를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에서 이제 김홍집, 박용의 연립내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또 고종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고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사법권을 독립하게 되는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갑오개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청일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지고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일본에 압박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청해 영토, 야오툰 반도를 이제 청해 반환 차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청나라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려줘, 반환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 국경하고 또 접하게 되고 이제 입김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는 이제 주도권을 잃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피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이제 러시아에 이제 또 끼어들려고 하니까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거든, 조수미 성악가가 이제 그거를 불렀고, 이제 드라마 이제 명성황후의 이제 그 OST인데 그거는 조금 길어요. 근데 워낙 또 뮤직비디오의 명작이고
그거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의 좀 오래된 영상인데, 영상이 조금 뭐 노래는 딱 보면 다 아실 것 같고 이 스토리가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질은 이제 좋지 않고 영상도 그렇지만 이 스토리의 전개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왔던 허준호 집사님이 여기 이제 출연합니다. 참고로 아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머리를 잠깐 식히는 의미에서 잠깐 감상을 하길 바랍니다.
준비하래. 뭘 놈들이냐? 물러가거라. 물러가라고 하질 않느냐? 놔라! 놔라! 야, 저! 이놈들! 흩어진 너울 처럼 내 아픈 기억도 하지만 그땐 웃어질 거야 이 마음 그리운 연일 저기 홀쭉한 별 하나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가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이유 나가고 슬퍼하는 이내 슬픔 속에도 행복했다 믿게 해 나는 조선의 국모다. 비록 타오르고 타올라 그저 한 줌의 새로 흩어져 바람을 타고 빗물에 쓸려 외롭게 떠돌지라도 이것이 어찌 내 마지막이라 하겠는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데 뭐 이 내용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광분하는 그죠?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을미사변에 관련된 걸로 이제 영화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또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잔인한 장면도 약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좀 전에 봤던 그 나아가거든 이거는 뭐 성악가 조수미가 또 불렀던 음악을 또 불렀고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고 그래서 노래 자체도 대단히 아주 작곡이 이제 의미가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은 내용을 살펴보면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 견제를 위해서 조선 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친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었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만회하고자 이제 명성황후를 이제 잔인하게 시해하는 사건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을미개혁은 이제 여기 1895년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제 가보개혁이 쭉 진행이 되다가 도중에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죠. 시해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보개혁이 조금 순탄체 이제 개혁이 되지 않고 약간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 중전
그죠? 명성황후까지 시해를 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더 과감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제 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삼국 간섭관 을미사변이 이제 을미개혁의 내용이 되게 되고, 이 을미개혁 요때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단발령, 남자의 이제 상투를 이제 자르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위생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단발령을 실시하게 되고, 이 단발령 최초로 이제 시행된 사람이 이제 고종이고, 고종이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의 머리처럼 이제 잘라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종, 아까 이제 고종이 막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기 아내도 지켜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고종의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해준다면, 고종은 아까 그 드라마 뮤직비디오에도 나오죠. 어린 그 아들을, 순종이죠. 순종을 이제 죽인다고 하는 위협도 일본 측에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제 명성황후가 죽는 것을 보호를 못했다. 그리고 고종의 입장에서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간파천이 시행되는데,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라는 걸 자기 근무하고 잠자는 데죠. 이런 데로 옮기게 됩니다. 이거 바로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이 이제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요 사진을 잠깐 보면 이제 머리카락은 이제 자르는 사람 이제 나와 있죠. 주요 내용들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조 이제 가보개혁의 여기 학습 목표, 그죠?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지금 뭐 교과서 보는 법에 여러분이 많이 이제 아실 테고요. 중요한 사건들 연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개혁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궁극기무처, 그죠? 원래 교정청이라는 게 여기 있었다고 했지만, 이게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김이 세졌다,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제 궁극기무처를 신설했다. 그래서 가보개혁을 추진한 기관을 쓰시오라고 아마 물어본다면 이제 궁극기무처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적인 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사회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여기 이제 과거제가 폐지됐다는 게 중요한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조세를 이제 뭐 쌀이나 이런 걸 걷지 않고 이제 화폐로 급납화, 조세 급납화라는 거는 이제 화폐로 냈다는 얘기고요. 도량료, 그죠? 측정자, 그죠? 이런 것들 다 통일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측정자를 통일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몇 평 이제 얘기하지만 원래 이제 한 평에 3.3제곱미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 몇 평입니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통일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면에서는 이제 신분제가 여기 네모를 칠게요. 중요합니다.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재가, 그죠? 재혼. 지금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그 당시는 좀 획기적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조언, 일찍 결혼하는 거, 그죠? 뭐 꼬마 신랑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연자제, 그죠? 나의 잘못은 이제 그 사람한테만 묻지 않고 이제 가족들,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연자제 폐지하는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이 이제 가보개혁 도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이 청일전쟁이 이제 거의 끝을 맺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범 14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부분, 아랫단 부분 보면 가보계획의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894년) 김홍집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치면에서는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국정 업무는 내각에 집중시켰습니다.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국정 업무는 의정부에서.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여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과거제는 시행되지 않소. 뭐라고요? 10년째 과거 공부만 했는데 과거제가 없어지면 어쩌란 말입니까? 경제면에서는 왕실과 국가 재정을 분리하고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무는 탁지 야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바쁘다, 바빠.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여기 탁지 아문에서 한다고. 사회면에서는 문벌 계급을 타파하고 노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봉건적 신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신분일세. 신분제가 없어졌으니 양반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구만. 요거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건 이 별표 3개 정도 해 놓으시고요.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문제. 가보개혁의 내용 중에서 갑신정변과 동학논비론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찾아서 말해보자. 근데 바로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고요. 재정을 일어나 하나로 이제 하게 되고, 동학논민운동에서는 여기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동학논민운동에서는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별표 2개 정도는 해놓으세요. 2개 정도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삼국 간섭과 이제 을미사변 보면은 이제 청해 야우뚱 요동반도 이제 하량이라는 거는 잠깐 빌려서 쓰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일 전쟁 후에 이제 청나라가 지게 되니까 청나라의 영토를 일본한테 바쳤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러시아 네모치죠. 러시아가 이제 혼자 하기가 좀 버거웠는지 프랑스와 독일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돌려줘.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또 잡기 시작하고 이제 입김이 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러파 등용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 을미사변이고 그래서 을미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을미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미개혁 보면 되겠고, 을미개혁의 내용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요거 1번 2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을 사실상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를 아라사국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아관.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파천은 뭡니까? 그냥 옮겨질 천은 이제 하늘이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하늘이 옮겨졌다. 하늘은 여기서 임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소를 옮긴 사건. 바로 이제 아간 파천이 됩니다. 1896년이 되겠고요.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는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갑오 을미개혁에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해놓으세요. 갑오개혁의 문제점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군사제도하고 토지제도의 개혁이 빠져있다. 이 두 가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갑신전변과 동아농민운동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는 일부 반영되었고 앞에 살펴봤죠. 근대적인 제도를 수용해서 조선의 군대 국가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 신분제가 법제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1970년대까지 머슴이란 이런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 처소를 옮긴 사건 무엇일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학습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개혁 때 김홍집 내각은 뭐뭐를 신설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 시행했다. 군국기무처가 되겠죠. 그래서 갑오개혁을 추진한 기관을 쓰시오도 바로 군국기무처가 됩니다. 두 번째,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이 아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소를 옮긴 사건, 바로 뭐예요? 아관 뭐뭐겠죠? 아관 땡땡이 되겠죠? 아관 파천이 됩니다. 세 번째 OX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주 하약 체결 이후에 정부는 집강소를 설치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아니죠. 그렇죠?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봉기가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을미개혁으로 태양력, 양력이죠. 그죠? 사용되게 되고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맞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갑오개혁 중심으로 이제 삼국 간섭,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까지, 다음에 이제 아간 파천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학습지 올려놨다고 얘기했죠? 그거를 이제 튼튼히 더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제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이제 다가올 텐데 이제 5월달 되면 아마 여러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때까지 마스크 잘 착용하고 아주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마칩니다.